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저녁 항상 찾아뵙죠. 이브닝 투자쇼 고수의 정재훈 전문가입니다. 시장이 상당히 좀 힘겹습니다.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힘든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은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식은 올라갔다가 밀리기도 하고요. 다시 밀려 내려왔다가 어떠한 이유를 찾아서 다시 올라가기도 합니다. 지금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다시 언젠가는 박차고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꼭 좀 기다려 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그런 자리도 마련을 했죠. 주식 상담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안내 전화번호가 하단 자막에 나갈 겁니다. 전화번호는요, 02-786-1022, 1023 두 대 전화가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8288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고수 쓰시고요. 종목명 쓰시고 매수가 비중 쓰시고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제 보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좀 상당히 힘이 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IT 섹터 주목하자라는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주구장창 IT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 이유도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삼성그룹주들만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거의 신고가권역까지 다시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삼성물산 또한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세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선물 같은 경우도 환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다만 그렇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여전히 매도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 여기서 보게 되면 중소형주가 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 부분들이 언제까지 이루어질까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은 FOMC가 좀 마무리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 수급적인 불균형은 아마도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여전히 산업재 쪽 섹터, 대형 섹터로의 매수세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연기금 쪽에서 1조 원가량의 매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이 부분들은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힘들어질 겁니다. 중소형주들 힘들어질 그럴 구간들인데, 일단은 매도 타이밍을 이미 지나쳐버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은 좀 차차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 그럴 부분들만 좀 핵심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지수에 대한 흐름들은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종합주가지수와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인데요. 지금 빨간색 선은 종합주가지수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은 원달러 환율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지수가 고점을 형성했을 시기에 환율을 보게 되면 저점권역이에요. 지금 역외관계에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역외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환율이 만약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면 지수는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환율적인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에 지금 1200원, 이 정고점 자리대인 1200원짜리대를 넘어서는가 넘어서지 않는가,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조금 밀려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우선적으로 1200원, 즉 5월달, 6월달에 형성돼 있던 이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않느냐, 이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 쪽에서는 누군가는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지만 일단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쉽게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일단 환율입니다. 환율을 보고 조금 더 상승을 하겠구나, 아니면은 외국인 매도가 더 나오겠구나,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만 체크를 해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내수 섹터들, 아마 제약바이오 이쪽 섹터들 많이 가지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중소형주들, 개별주들, 테마주들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힘들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선진 시장, 특히나 미국 시장의 흐름들을 많이들 따라가고 있죠. 작년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쪽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지금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예요. 여전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다라는 것, 즉 신고가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결국은 반도체 업황이 여전히 좀 좋다라는 거, 그 부분들 때문에 셋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 하나만 더 볼게요. 러셀 지수입니다. 러셀 2000 지수를 보시게 되면 11월 달 들어서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러셀 지수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소형주 2000개를 모아서 만든 지수입니다. 즉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들도 함께 움직이고 신고가의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러셀 2000 지수뿐만 아니라 러셀 1000도 마찬가지예요. 러셀 1000도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러셀 3000 지수도 여전히 신고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그 얘기는 국내 시장도 중소형주의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리적으로 동요가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즉 가지고 있어야 될 주식과 매도를 해야 될 주식, 이 부분들을 구분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매도 타이밍은 좀 놓쳤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적인 흐름들로만 보게 되면 제약업종 지수가 하단권역에 위치를 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반등을 노려서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수에 대한 반등이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물론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581포인트를 찍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만약에 그 자리가 깨지게 되면 570포인트대까지는 다이렉트로 깨질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깨질지 깨지지 않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애써 두려워할 필요성은 없다. 그리고 지금 자리대에서는 보유 관점이 맞습니다. 맞고요. 설사 저점을 깨고 570포인트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보유를 하고 있다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에 매도를 하는 전략이 더 좋다라는 얘기예요. 2010년도 때부터 통계적으로 좀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상대적인 수익률을 놓고 봤을 때 연말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에서 조금 수익률이 높았었지만 연초에 들어왔을 때는 코스닥에 대한 수익률이 코스피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 얘기는 중소형주가 연초 시장에는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5년 동안의 통계치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중소형주들을 굳이 지금 자리대에서 매도할 필요가 없고 반등 타이밍을 노려서 보는 전략이 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2017년도까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보유 관점을 유지를 하셔야 되고, 빠지면 매수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미국 시장의 중소형주들의 흐름들이 괜찮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국내 시장에 들어서서 중소형주들도 충분히 매기가 들어와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조금은 버텨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 중소형주는 일단 힘들어도 보유를 해보자라는 말씀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디스플레이 업종들 여러분들께 좀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이익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조정되고 있고요. 2017년도 1분기에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디스플레이 쪽과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내년도 시장에도 좋습니다. 근데 한번 이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스마트폰 부품주들의 급락이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상투를 치고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이제 꼭지를 대상투를 치고서 급격하게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의 과정 그리고 지금 이 부분들을 놓고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의 급락의 원인을 제공을 했던 거는 스마트폰이 포화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시세의 흐름들을 끝냈습니다. 근데 지금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여전히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국 그리고 중국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일본까지 내년도부터 투자를 시작을 합니다. 결국 실적에 대한 증가치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신문 기사라든가 보고서를 보게 되면 2020년도까지는 디스플레이 쪽, 특히나 OLED 쪽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들이 주도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실적에 있어서의 상투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시장에서도 여전히 삼성 쪽 투자 지속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디스플레이하고 장비 쪽, 반도체 장비 쪽, 중국 쪽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한다라는 거. 이 부분들만 놓고 봐도 호황기는 내년도 시장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지가 않고 시장이 불안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싸다라고 인식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전략이 더 좋다라는 얘기예요. 잠깐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최근에 금값이 많이 빠졌습니다. 금값이 많이 빠지니까 강남의 부자들은 골드바를 몇 개씩 산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금값이 많이 빠졌으니까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빠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실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업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밀려 내려오는 이런 모습들은 시장의 상황입니다. 시장의 상황 때문에 밀려 내려오는 거고 바닥을 치고 난 이후에 시장이 호전이 되게 된다면 실적이 좋은 주식, 업황이 좋은 주식은 탄력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사상 최고치를 찍을 기업들 디스플레이 쪽, 반도체 쪽 많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 마찬가지고요. 2017년도 1분기 때 여전히 실적 좋은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 기업들을 찾아서 매수를 한다면 나름대로 상당히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몇몇 종목만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좌측에 관종으로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디스플레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에요. 최근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만 한번 볼게요. ICD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주가 엄청나게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수주 잔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실적 발표를 안 했어요. 이번 주 중에 아마 할 건데 실적 발표를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한 가지 좀 의심스러운 거, 확인을 하고 싶은 거 그게 하나가 있다고 했죠. 그 부분들은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되는 실적이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뭐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더라도
크게 나쁜 모습들은 아니에요.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해주고 있지만 단기적인 차익일 뿐이고 추세적으로 매도가 출회되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CD 같은 거는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주성 엔지니어링이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쪽과 OLED 장비 쪽 모두 사업을 하고 있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삼성 쪽보다는 LG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중국 쪽의 수주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중국 시장에서 투자를 많이 하게 된다라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물론 LG 또한 마찬가지로 투자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개선 속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올라 있던 그런 부분들이지만 여전히 추세적으로는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마 22,000원, 23,000원 요 자리대에서 박스권역의 모습을 보일 그럴 부분들이지만 크게 즉 22,000원 자리대만 붕괴가 되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 차례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종목이 있죠. STI 같은 종목군들 여전히 괜찮습니다.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저점권역까지 다시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오늘 양매수가 들어와줬고 2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들어와줬고 5거래일 연속적으로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네요. 괜찮은 주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추세 또한 마찬가지로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세가 여전히 양호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그 이외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박스권역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테라세미콘 한번 볼까요? 테라세미콘을 보게 되면 박스권역 하단 자리대까지 빠져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좀 더 확인을 해서 볼까요? 연중 저점 자리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도 합병 시도 원익 IPS와 합병이 부결이 되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났다 다시 밀려 내렸어요. 3분기 실적 최고치 나왔습니다. 4분기 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예상까지 하고 있어요. 주담과의 통화를 했을 때는 실적 얼만큼 나올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실적이 말해줄 겁니다. 라는 얘기. 그런 얘기는 실적으로 있을 때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고요. 중국 쪽에 수주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중국 쪽에 여전히 물동량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 수주도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 얼마 전이지만 비전옥스 쪽에서 입찰까지도 받았고요. 그게 확정이 되게 되면 공시가 나오겠죠. 어찌됐든 간에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 테라세미콘을 포함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들 종목군들 자체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내년도 시장에서도 상당히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업들과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는 약간 모양새는 틀려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 테라세미콘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박스 하단권역에 있다는 얘기는 매수 포인트를 충분히 잡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고 4분기 12월 중순 이후부터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가게 되면 다시 실적에 대한 얘기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적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이런 종목군들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서 포트를 꾸려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많이들 참고를 좀 하시고요. 시장이 힘들지만 빠진다고 해서 너무 우울해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물론 시장이 빠지게 되면 다 같이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즉 얼마나 덜 빠지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빠지면 빠진 대로 한 번에 매수라는 것보다는 몇 번씩 나눠서 하는 전략이 가장 좋습니다. 즉 지금까지 매도를 못하셨던 분들은 버티는 전략 그리고 그 이후에 연말에서 내년 초로 넘어갔을 때 반등이 나왔을 때는 교체를 통한 포트폴리오 재편을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찌됐든 매주 월요일마다 여기 나오면서 내년도 시장에 볼만한 업종, 섹터들, 종목군들 다음 주에도 많이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참고하시고요. 저는 잠시 뒤에 종목 상담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담 시간입니다. 안내번호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화번호는요, 02786-102, 1023 두 대 전화가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8288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고수 쓰시고 종목, 매수가, 비중 쓰셔서 보내주시면 바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대표님, 편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식사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대표님 방송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표님 월요일 이 방송하고 네. 이 시간에 화요일 날 또 3시 40분에 리뷰해 주시는 걸 방송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예, 예, 대표님. 아, 그거 리뷰가 아니고요. 예, 예. 종목 추천. 예, 추천 전문 예, 네, 대표님. 내일도 예.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내일은 필요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 그 10분 정도, 한 3시 50분 정도 트시면 제가 나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대표님. 송원산업입니다. 송원산업이요. 예, 대표님. 예, 예. 매수가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18,350원에 비중은 대표님 50%입니다. 예, 예. 18,350원에 50%요? 예, 그렇습니다. 예. 혹시 이거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 판단에서는 기술력도 좋고, 실수도 좋고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총에 비해서 네. 영업이익도 들어오고 이래서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대표님. 예, 예. 일단은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어요. 그죠? 예, 예. 예, 예. 송환산업이 화학업종인 거는 알고 계시죠? 예, 대표님. 예, 예. 근데 지금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실적을 한번 봐볼게요. 예, 예. 송환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당히 빨리 늘었다가 줄었다 하는 기업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 예상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 880억에 단기순이익 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네요. 알고 계셨어요, 아버님? 예, 예. 재무구조도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고요. 예, 예.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게 올해 11년도 때부터 쭉 놓고 봤을 때 최고치입니다. 실적이. 예, 예. 최고치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흐름들이 이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그죠? 예, 예. 이미 주가는 반영을 받은 그런 상황들인데 외국인과 기관들은 여전히 매수 기조는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 단가가 18,350원인데요.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보유입니다. 아, 조금 힘드시겠지만 예, 예.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어떨까 싶어요. 이거 지금 여유 있게 보셨나요?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장기적으로 보셨다고요? 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기 길게. 예, 예. 그럼 일봉 볼 필요가 없어요. 예, 예. 월봉 차트 보면 20개월 선 부분까지 다 내려왔죠? 예, 예. 그죠? 예, 예. 그리고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이렇게 빠졌고요. 예, 예. 그럼 반등 나올 때 매도를 하시더라도 반등 나올 때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예, 예.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예, 예.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예, 예. 지금 시장, 이 나라가 조금 어수선하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부분들의 영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마 저점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긴 했는데, 예, 예. 여기에서 굳이 매도를 하실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반등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예, 예. 그때까지 조금 여유 있게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고, 예, 예. 아마 돌아서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려면은 내년 초는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바닥을 잡는 거는 12월 중에 바닥을 잡을 거고, 예, 예. 치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은 한 1월 달 정도는 돼야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제사님은 어저께 그 실을 보니까 홀딩스 이런 유상증자 이런 부분은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니까 어떤 유상증자요? 어제 공시에 보니까 뭐 송원 홀딩스 해가지고 유상증자 했고 730 해가지고 공시가 여기 되더라고요. 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송원 인터내셔널 이쪽에 예, 예.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예예. 지금 2만 1000주, 그 다음에 액면 한 주당 가액이 110만 원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예. 이 부분들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타법인 취득, 출자, 증권에 대한 취득 결정인 부분들이니까 예예. 송원산업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예예. 주가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예예.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크게 생각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예. 그러면 그 내년 연초까지 혹시 매수가 근처까지 올 수가 있겠습니까? 연초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예. 2011년도 때를 기준으로 아까 2011년도 때부터 지금까지 놓고 봤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이 제일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예. 그럼 2011년도 주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은 나와줬는데 예예. 넘어섰다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 자리대가 정고점 자리대잖아요. 그죠? 예예. 이 자리대. 예. 그러니까 지지를 받는 흐름들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예. 적어도 매수가 정도 이상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지 라인대까지 밀려 내려왔으니까 충분히 반등권역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예. 조금만 더 참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 초면은 그 매수가 정도는 충분히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내일 방송 3시 50분에 잘 보겠습니다. 예, 네, 꼭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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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이루원이요. 네? 이루원. 이루온.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5,600원에 네. 30%. 30%요. 네. 이루온을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게 김용환이 전문가가, 아버님? 네, 김용환 전문가가, 아버님? 네, 5,6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네, 근데 지금 좀 많이 빠졌어요, 아버님? 네, 맞아요. 많이 빠졌어요. 유상증자 혹시 받으셨나요? 유상증자 안 받았어요. 받지 유상증- 말라고 그래가지고. 네? 유상증자를 받지 말라고 그래가 안 받았어요. 자, 비중은 30%예요. 그죠? 네, 네. 잠깐만 좀 볼게요, 이거. 이게 실적이 나오는 기업인가요? 안 나오는 기업인가요?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네, 좀 해봤는데, 네. 괜찮다고 그래서 그냥 샀거든요. 일단은 이 이루온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 작년 같은 경우는 흑자 기조가 유지가 됐었는데요. 네, 올해 3분기까지를 보게 되면 좀 적자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도 그다지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니고요. 네, 아버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네, 일단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네. 아버님 이거 손절하라고 하면 손절하실 수 있겠어요? 네, 얼마 정도면 손절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유상증자가 진행이 됐는데도 일단 박스 권역에 있다라는 얘기는 네. 만약에 이게 2,300원이 깨지게 되면 네. 손절을 단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절반 정도는. 예. 그리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네. 일단 1차적으로는 3,300원에서 3,400원 정도 때까지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는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미련 갖지 마시고요, 아버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0%는 현금으로 갖고 계시나요? 네. 만약에 현금 갖고 계시면 이론 같은 종목은 일단 중소형주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나머지 같은 경우는 지금 대형주들이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대형주 쪽으로 일단 관심 있게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많이 빠지고 있는 주식들 말고 자동차나 이런 쪽 섹터는 아직까지 좀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좀 길게 여유 있게 보게 된다라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한 27,000원대 중반. 네. 아버님, 네. 27,500원 이하권역부터는 차분하게 분할 매수 포인트 잡으셔도 될 거예요. LG 디스플레이요? 네,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가 더 낫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도 괜찮죠. 괜찮은데 지금 많이 올라 있는데 아버님 사실 수 네, 있겠어요? 맞습니다. 아니, 좀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적당하게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 포인트 좀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당분간 SK 하이닉스는 박스권역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아버님.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힘내시고요.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버님? 예, 감사하다고요. 아유,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코롱인더요. 코오롱인더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81,000원에 40%입니다. 81,000원에 40%. 네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오일도 앞으로 좀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그걸 좀 해봤는데요. 누가 좋아진다고 그랬어요? 방송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버님 이거 여유 있게 보셨어요? 아니면 단기로 보셨어요? 조금 단기로 봤는데, 이제 어차피 단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유 있게 봤는데 아니 단기로 봤는데 지금 물려서 네. 어쩔 수 없이 여유 있게 봐야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자, 코오롱인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버님. 예. 첫 번째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는 소재 쪽을 만들고 있어요. 네. 소재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네. 내년도 보게 되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런 소재 쪽을 만들고 있어요. 예. 그럼 첫 번째로는 장비주들의 흐름들이 먼저 나와요. 예. 그리고 장비들이 다 만들면 이제 원재료들이 막 들어오겠죠? 만들어야 되니까, 예. 그죠? 예. 그럼 그게 흐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소재 쪽에 막 움직임이 나오겠죠? 예. 납품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예. 납품이 되게 되면 매출이 늘어나겠죠? 예. 매출이 늘어나면 실적이 좋아지겠죠? 예. 그죠? 소재 쪽 예. 보고 섬유 쪽도 나름대로 괜찮아요. 예. 거기에다가 소재 쪽까지 좋아지는 거예요. 예. 지금 81,00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예. 저는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어떻게 금년은 이제 내년 정도 봐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아무래도 내년도 시장까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이거 10만 원 넘어갈 겁니다. 전 10만 넘어가는 원. 걸로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참 아버님 참 욕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냥 확 예. 뭐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고 싶은데 이게 예.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실적이 좋아지고 업황 자체가 좋다라고 하게 된다면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아, 지금은 예. 추세 하단권역이에요, 아버님. 예.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를 하실 이유가 없으세요. 아, 예. 그러니까 보유를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나는 만약에 나 이거 진짜 단기로 봤었는데 이거 좀 짜증나 못하겠어 하게 되면 네네.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올라와요. 아. 그러니까 그때 매도를 하시든가 교체를 하시든가 아니면 더 가져가시든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조금 더 뭡니까? 그 추매 매수하면 어떻습니까?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비중이 40%시란 말이에요. 네네. 만약에 이게 67,000원짜리 때까지 툭 하고 빠지게 되면 네. 저는 그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막 67,000원까지요? 네네. 아, 예. 아유, 고맙습니다. 힘내시고요. 아, 예, 이거 감사합니다. 걱정할 만한 기업 아닌 것 같으니까요. 너무 예. 걱정하지 마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자, 이제 전화 상담 됐으니까요. 문자 상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가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JW 중해제약이 일단 통과, 도배했으니까 통과하고요. 자, 대성파인텍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대성파인텍 3,050원 15%, 그 다음에 또 100%님 아닌데 통과하고요. 팅크웨어 매수를 하셨네요. 팅크웨어가 40%에 11,800원. 그 다음에 NX 말씀하셨네요. NX 30% 3,600원.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엘컴텍 2,500원에 40%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중해제약 참 거시기한데 30%.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파인텍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대성파인텍을 3,0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3,050원. 이거 왜 매수하셨을까요? 제 예상컨대 이거 단기로 하고 빠져나올래다가 턱턱 물린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 매수 타이밍이 여기가 아닐까. 한 5거래일 전, 일주일 전쯤에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한번 실적이 나오는가 한번 봅시다. 뭐 실적은 나옵니다. 재무구조는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모양새로 봤을 때에는 이중바닥형의 모습이에요.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241선 깨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들어가셨으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241선 깨지는 자리대입니다. 2,300원 손절 자리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거 반등 나오게 되면 아마 3,200원에서 2,400원, 2,300원 요 박스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매수가가 와도 일단은 정리를 하시는 전략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팅크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팅크웨어를 보시게 되면 11,80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어요. 11,800원. 팅크웨어가 지금 하단권역이에요. 11,8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박스권역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친구는 12,500원에서 만원, 즉 만원에서 12,000원 요 사이에 박스권역일 것 같거든요. 일단 자리를 좀 잡아 놓은 그런 모습들이니까 40%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걸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반등이 좀 나오는 자리 때 한 번쯤은 더 매수가 정도까지는 움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도 작년 대비해서 일단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네요. 실적은 나름대로 좀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고 재무구조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고요. 만원 자리대가 깨지지 않는다라면 저는 조금만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매도를 하실 거면 한 12,000원에서 12,500원 정도에 좀 매도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코스닥 시장, 즉 중소형 시장 자체가 원체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그런 상황이니까 하단권역에 있는 그 상황일 때에는 조금 더 버텨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니까요. 일단 보유 관점 좀 말씀을 드릴게요. 10,000원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보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NX를 매수하셨네요. NX를 3,6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어요. NX 3,6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내수 섹터예요. 그죠? 가구나 사무용 가구 이런 부분들인데, 자, 한샘 한번 볼게요. 한샘은 실적을 치고 바닥을 살살 높이고 있어요. 저점을. 그죠? 저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다시 NX 한번 볼게요. NX도 고점을 형성해주고 난 이후에 여전히 하락 추세대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게 되면 3,6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손절 타이밍 놓쳤습니다. 조금 더 보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실적을 보게 되면 3분기까지의 누적적인 실적이 그렇게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양새는 아닙니다. 주당 자산 가치도 일단은 조금 고평가되어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비중이 30%예요.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2,500원 정도 가면 저는 종목 교체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절반 정도는 좀 줄일 것 같아요. 저는 2,500원에서 2,500원 정도 되면,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을 보고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 좀 고평가 같습니다. 고평가 같으니까 이 점 좀 참고를 하시고 2,500원 정도 리스크 관리 좀 하자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은 엘컴텍이네요. 엘컴텍을 매수를 하셨어요. 2,500원에 40%. 2,50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개별성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 이 종목도 들어가신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래도 요 시기 때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1,900원짜리 때 깨지면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되는데 40%예요.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될 것 같은데 2,000원입니다. 2,000원 깨면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고평가입니다. 이 종목 마찬가지로. 즉 개별주예요. 개별주이기 때문에 이거 저점 깨지면은 다시 빠집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한 2,300원 정도 오게 되면 저는 종목 교체하겠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마지막 JW 중에 제약인가요? JW 중에 제약인데 이게 봐주지 말래나 보네요. 계속 오타가 나오네요. 중에 제약 61,000원. 제약주는 가격 조정은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남은 건 기간 조정입니다. 중해제약 신약이나 이런 부분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다중바닥권역입니다. 버텨볼 수밖에 없어요. 박스권역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지고 계셨다가 5만 한 3,000원, 4,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든 문자든. 아시겠죠? 이거 손절까지는 아직까지는 놓쳤습니다.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은 다음 주에 다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달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